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 한 5개월 정도 만에 녹화를 새롭게 시작하네요. 그동안의 사정을 조금 녹화를 못하고 영상을 못 올린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정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제가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12월 13일 날 진단을 받고 14일 날 확정이 됐죠. 그래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산소 포화도가 좀 높아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면서 좀 장기간 입원을 했습니다. 한 2달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7, 8일 정도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고요. 퇴원을 하고 나서 그래도 계속 아직도 코로나 전 걸리기 전과는 되지 못해서 몸에 코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흡이 딸려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좀 산소 발생기를 옆에 꽂고 있다 보니 불편해서 영상을 못 올리고 일상생활에 임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아직도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상생활에 좀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하고요. 한 7, 80% 정도는 코로나 전 걸리기 전과 같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일상에 서서히 물들어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걸리기 전과 달라진 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영상만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으로 항상 짐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래도 영상을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아직은 완전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몸을 추스리고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은 스타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다시피 형은 형벌을 말을 하지요. 형이란 형벌을 의미합니다. 규범이나 제재 조치를 말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가정이나 조직, 사회 등에 단합을 해칩니다. 단합을 해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유기하다는 말은 형의 기세를 잘 쓸 수 있으면은, 유기하면 명예와 권력을 쥐고 위험으로 만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편중된다는 말은 오행이 편중되거나 형충이 너무 많아서 깨고 부시고 할 때를 편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정하고 냉정하고 비정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형이 있는 사람들은 좀 정에 끌리는 편은 아닙니다. 조금 냉철하기도 하고요. 좀 무정하기도 하고 끊고 맺는 일이 발생했었을 때 뚜렷하게 그 역할을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무정하고 부부라가 잦거나 이별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범법, 구속 등의 관제 구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찢고 째는 수술이나 불구의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씨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 형이라고 하는 거는, 형벌이라고 하는 글씨는 근원적으로 따라보면은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정말 국가의 처벌을 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맞아서 교도소를 간다라든가 이랬었을 때 이 형의 작용을 내가 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걸 말을 하지요.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어떤 교도소 범법과 관련된 일이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일 때는 여기 이제 신체적으로 찢고 째는 수술의 의미를 말을 합니다. 정말 다치거나 힘들어졌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었을 때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지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라든가 의료적으로 교통사고가 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형의 작용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이렇게 형이 내가 내 몸을 못 움직이는, 마음대로 내가 의도한 바는 다르게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걸 말을 하니까 이런 법적인 조치를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정도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둘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또 형의 작용을 맞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불화, 이별수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때로는 이게 이제 형이 있는 사람들은 일생에서 그런 일들을 꼭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에 칼자국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형의 작용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다음 어떤 실제로 형의 종류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더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크게 말하면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누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자형에서는 네 개가 있으니까 7개의 부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인사신 사명, 축술 사명, 자묘 상형, 이 세 개는 형 중에서 작용이 특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사주에는 형과 충, 이제 크게 말하면 변화를 일으킬 때 합형충의 작용이 사주의 기세를 가장 많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형충의 작용은 반드시 영향들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충이 사주에서 일어나는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이걸 꼭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형은 꼭 기억을 하시고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적절하게 어떤 운을 바라보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진진, 오, 유유, 해 이것들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들도 한자만 있었을 때, 내 사주가 진이 있었을 때 진년을 만나거나 진대운이 됐었을 때, 사주에 진이 있는데 내가 진대운일 때 진년을 만나게 될 때는 그 작용들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오사주가 있는데 오대운을 만날 때, 오년을 만날 때, 이런 어떤 하나가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이 운에서 와서 겹치는 작용을 할 때는 그 작용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작용은 사주를 판별하고 어떤 구별할 때는 좀 분명한 작용들이 있으니까 꼭 살피고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작용 분명히 살피십시오. 그래서 운을 한번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2016년은 병신년, 2017년은 정유년, 2018년에 무술년, 2019년은 기해년, 20년은 경자년, 21년은 신축년. 그래서 여기에서 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축,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것들도 이 축술미의 형살, 때로는 자묘의 형살, 이런 것도 오니, 물론 여기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내 사주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의 작용은 살펴보셔야 되니까 이 형의 형살들의 종류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민년, 무술월, 무진일, 을묘시에 태어난 여자 사주고요. 32살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아까 형을 본다라고 했었으니 사주에 보면은 을신충이 천간에 뚜렷하게 있고요. 술미의 작용이 보입니다. 근데 묘진이라고 하는 합도 있고요. 물론 인이 빠져 있습니다. 인이 빠져 있는 묘진이라고 있는데 진술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주를 보아하니 여기 축이라고 하는 대운이 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축술미의 영향을 분명히 받겠지요. 그러면은 사주가 25대운에 축술미의 영향이 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에 무술년도 분명히 어떤 작용을 축술미의 작용이 있는데 무술의 작용까지 있다가 보니 더 작용은 크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해년 뭐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자년, 이 경자의 어떤 상황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자도 어떤 내 사주에서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다. 경자, 그 다음에 작년에 신축, 이러면은 이 술, 축, 자, 이것들은 가까운 3년, 5년 내를 바라볼 때는 작용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축이라고 하는 대운이 이 신금의 작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관을 뚜렷하게 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2살이죠. 그래서 무술년 때, 신축년 때 이럴 때 한번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신축 대운이 왔었는데 이때 이 사람도 신축년일 때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걸려서 이 사람은 좀 더 어렵게 만났었습니다. 뭐 신축년이 왔었을 때 연초에는, 작년에는 몸이 많이 아팠었다.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뭐 다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렇진 않는데 어떤 형의 작용도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여름 때 또 코로나에 한번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서 작년 연말에 한번 또 왔었습니다. 상담을 오면서 내년에, 올해 이민년이겠죠. 이민년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사발로 하고 갔던 그런 틀입니다. 아직 근데 결혼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인년이라고 하는 운이 오다가 보면은 인묘진의 기세가 오지요.
그러다 보면은 남자의 운이 생깁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임묘진의 목국의 기세가 이루어지는데 사주에 인이 오면은 임묘진의 목국의 기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인연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이러저러해서 하면 뭐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고 해서 사귀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혼의 인연은 왔으니 가능하면은 이 35 넘어가기 전에 결혼하시지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올해 내년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임묘진에서 운이 오니 그래서 결혼은 뭐 궁합을 봐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결혼할 때 다시 한번 오겠지요. 뭐 실제로 그 사람과 아직 결혼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얘기를 안 나누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아마 근일에 다시 한번 상담을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갔던 그런 사주입니다. 그 사람도 축술미의 작용이 오니 축년이 오고 축대운에 축년을 만나니 연초에 교통사고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코로나도 걸려서 어려움을 겪어가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 기사년 정축월 그 다음에 을해일 병술일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아주 좀 사주가 을해일주가 좀 여자가 사주가 신약하지요. 을목이 겨울생입니다. 근데 사주에 병화, 정화, 사화 이래서 식상의 기세가 강합니다. 식상의 기세가 강한 사람들은 재주가 많고 활동성은 크고 항상 바삐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화를 식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외향적이고 밝고 명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생은 을목이 겨울생은 건강이 안 좋지요. 그래서 체력이 약합니다. 때로는 을해일주 자체가 을목 자체가 신강한 사주가 아니다 보니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서 해 생조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극신약한 사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력은 크고 행동력은 큽니다만은 뭐 조금만 하면은 몸이 아프고 뭐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은 없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은 이제 을경진대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주에 관은 없지요. 관은 없습니다만은 이 축이 관고입니다. 그래서 축이 관고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관은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관고는 관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지장간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축과 술의 작용이 있으니 이거는 축은 아닙니다만은 형도 축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축술의 작용을 했고 축이 관고의 역할을 하다 보니 남자는 만날 겁니다 라고 했었던 기억이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 경자년이 왔었죠. 경자년이 오면서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축의 작용, 경자년의 작용을 분명히 겪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났지요. 그래서 경자년이 오다 보니 해자축 수국도 이루어지고 관과에 합하기 때문에 행동력도 병정화의 역할로 인해서 식상으로 인해서 행동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자를 만나서 연초에 2020년에 남자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꽃과 같은 사랑을 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연초에 만나서 그 애가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12월 초에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도 가졌습니다. 이 식상의 기세가 왕하다 보니 불꽃같이 타오르다 보니 아이도 혼전 임신을 하고 그렇게 뭐 배가 많이 부르진 않았는데 결혼을 일찍 빨리 서둘러서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뭐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신축의 작용을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은 신축은 어떨까요? 을목하고 신금하고 충하지요. 해자축 수국에서 자가 가버리고 없으니 이 축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작용도 겸해서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짜증이 나고 축술의 형작용이 있는데 축년을 또 만나니 더더군다나 짜증이 나는 데다가 신금까지 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은 매우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런 운이 되겠지요. 근데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병정화를 식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같이 을목일주가 신약하고 체력도 안 되는 데다가 식상의 병정화의 기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뭐 많이 짜증내고 체력이 안 되니 이겨져 나가기가 힘드니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울먹울먹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아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남편하고 사이는 더더욱 멀어지고 싸우고 티격태격 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이혼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항상 뭐 내가 조심하십시오. 왜냐? 사주에 관은 없는 상태고 남자 인연은 왔는데 다음에 운을 한번 바라보면은 신사대운이 옵니다. 을의 신사대운을 만나면은 반음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 반음 제가 전에 한번 복음과 반음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쭉 올려놨습니다만은 복음과 반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과 반음이 일어나게 될 때는 내가 가진 것을 내놔야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8대운에 반음의 기세가 오니 원래 무관사주에 식상의 기세가 강하고 지장간의 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38대운이 안 됐습니다만은 한번 또 어려움을 겪을 거는 뭐 경험적으로 보면 일어날 확률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것들도 그래서 무관사주에 형대운이 왔는데 때로는 이 복음대운, 반음대운까지 만나다가 보니 이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자명한 일이니 올해 신축년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아주 힘들고 아이를 낳은 거는 잘했다. 몸에 수술도 했고 칼자국도 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일을 일어난 건데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이 와서 몸을 못 추스르다 보니 또 체력이 안 되다 보니 아이 양육에 힘들다 보니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내가 좀 더 견디면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뭐 이 반음대운까지는 뭐 얘기는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한마디는 해줬죠. 40세에 또 한번 크게 한번 이러저러한 기복이 올 것이니 그때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뵈십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극신약한 사람도 축술의 형작용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뭐 몸은 아프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그 형의 칼자국의 작용을 일어나면서 아이를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액땜처럼 2021년을 보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인연을 만나다가 보니 이 인의 기세가 오면은 인과 사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신월이 되거나 때로는 사월이 되거나 이런 인연이 될 때 인월이 될 때 인과 사와 신월이 될 때는 이 인사의 작용도 크게 일어나니 그것도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요 정도만 보고요. 다음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김효년 기사일 기사월 무자일 김희시에 태어난 여자 사주입니다. 24살이고요. 뭐 이 사람은 김효년생은 97년생이지요. 99년생이지요. 그래서 아직 나이는 어립니다. 천간에 토의 기세가 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토가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절기는 잘 타고났죠. 근데 약간 건조합니다. 지지가 자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름에 토가 왕한사주라서 조금 건조하죠. 그래서 뭐 좀 표현력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지에 자가 있고 묘도 있습니다. 이 사주를 바라보면은 자묘형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죠. 사주가 자묘형은 사주에 있다. 그렇게 되면 네가 한번 형의 기세를 이루긴 해야겠다. 근데 그 형의 기세는 관과 배우자 자리와 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부간에 한번 어려우면 분명히 겪을 그럴 팔자다 라고 얘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임신대운입니다. 신년이 왔죠. 그러면 신은 신대운이다 보니 사와 신의 작용을 한번 겪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이 2022년에 이민년이 옵니다. 그러면 신의 작용들을 이렇게 한번 겪어가게 되는 겁니다. 22년에 이민년이 오다 보니 인사신의 형대운을 만나게 되니 이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심하시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비견겁이 너무 많지요. 자가 있다가 보니 비견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 대운이고 제 년을 만나다 보니 돈을 한번 벌고 싶어서 돈에 대한 욕심은 항상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견겁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재물의 인연은 한번 어려움을 겪어가겠지요. 그런데 요즘에 열풍이 많이 일어나지요. 이 사주는 바로 이렇게 바로 금방 상담을 한 사주인데 근데 이 형대운의 작용을 한번 맞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어리니 엄청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돈은 자기 나이 또래에 어울리지요. 초등학생은 10,000원이면 만족합니다만은 대학생은 10만 원을 줘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4살 대운 애들은 꽤 큰 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분명히 겪어가더라. 그게 이번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얘기해 줄 말은 없었습니다. 돈은 또 벌 수 있으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뭐 이러저러해서 뭐 잘 지내십시오라고 해줬던, 때로는 이제 목국의 기세가 흘러오니 결혼을 하긴 아직 이르지만은 좋은 남자나 사귀십시오라고 해줬던, 그래서 이 사람은 인과 사와 신대운의 형의 작용을 분명히 이번 달 즉시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이 상담을 한 사람이어서 제가 바로 기억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사람 걸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형대운이 일어날 때는 그 형의 작용을 내가 한번 분명히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니, 어려움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형태로 간에 그 형과 관련된 일은 일어날 수 있으니 살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 사주 보죠. 병인년, 병신월, 무술일, 정사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여자가 37살이고요. 이 사주에 보면은 인과 사와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가 전에 한번 형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특히 인사신의 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좀 미모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도 그랬었습니다. 아주 이쁘기도 하고요, 아름답기도 하고 꾸민 것도 아주 예쁘게 꾸몄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병정하고 많이 있으니 실제로 화려한 일을 합니다. 형의 작용을 써먹겠느냐? 그것까지는 실제로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이 사람도 형의 작용을 쓰기 위해서 미용업을 하면서 헤어 메이크업, 헤어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메이크업도 하면서 유명한 사람 이런 메이크업도 해주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 샵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형의 작용을 겪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뭐 최근에 상담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상담한 사람인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데이터를 꺼냈는데, 이 사람은 사대운이 왔었을 때 실제로 결혼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결혼을 빨리 하면서 남편과 관계, 서로 이 사람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 아주 불과 같은 성격이어서 뭐 누가 뭐 궁합적으로는 별로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저한테 물어봐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궁합이었었는데, 실제로 뭐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자기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겨나갈 자신이 있다라고. 근데 살아가다 보니 실제로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참 사주는 뻥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대운이 왔었을 때, 그러면 이제 인년과 사대운이 왔으니 인년과 사년과 신년이 왔었을 때 이 인사신의 형 작용을 분명히 한번 역할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때 한번 상담으로 와서 그때는 뭐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는 결론까지는 안 내렸었는데, 어떤 상황이 와서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과 인연은 좀 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딸도 예쁜 딸 하나 가지고, 딸 아주 어리진 않았었습니다만은 뭐 걸어다니면서 엄마 따라다니는 딸이었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면서 어려움을 겪으는 분명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형이 있는 사람들은 그 형의 작용을 잘 써야 됩니다. 또 내가 그런 어떤 형의 대운을, 이런 형이 완배했는데 이런 대운들, 사대운, 인대운 이런 년이 올 때는 항상 조심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언가, 내가 흉한 것이 무언가, 내가 어떻게 해서 넘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고 이럴 때도 이런 형살이 사주에 있는 사람, 세 자가 다 있거나 두 자가 있거나 한 자만 있더라도 대운과 연과의 조화를 또 살펴가면서, 사주가 다 있었을 때는 원룬까지도 살펴가면서 그 역할들을 살피면서 이번 달은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해줘가면서 얘기를 나누고 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은 저는 뭐 특히 그렇습니다만 특히 살펴보십시오. 사주를 저는 뭐 형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꼭 살펴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사주를 판별할 때 이 여러분들도 형의 작용을 분명히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어보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익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계속 찍다가 보면은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